사람들은 지금을 개성의 시대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선을 긋곤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검은 캔버스 위에 빨간 점이라 말했습니다. 눈에 띈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은 그를 조금 멀리 두었죠. 어쩌면 우린 그동안 말로만 개성을 외쳐왔던 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다름을 인정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모두가 같은 색으로 덧칠되길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낯선 색을 덧칠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미해진 나의 색을 다시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장애가 아닌 자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만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립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구장애인 복지관 능력체험팀에서 이제 6년차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중구장애인복지관 지역이인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강민경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사자분들은 올해 오니음 사업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 각 개인별로 자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꿈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그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이웃을 만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비장애인 분들보다도 더 강점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강점을 살려서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그런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자 이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이란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니음 프로젝트는 바로 그 배움의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하지만 단순히 시설을 떠난다고 해서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과 일자리, 그리고 관계의 끝마저 사라지는 발달장애인들의 현실 속에서 자립은 때로 고립으로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니음은 묻습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인가? 온, 따뜻한 만남의 온도. 이음, 사람과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 이름 그대로 오니음은 따뜻한 만남을 통해 당사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시도입니다. 복지관 내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강점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립은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보통 자립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집을 구하고 지역사회 안에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자립의 의미는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사람과 많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주거적인 환경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일상생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금융교육, 위생교육 이런 식으로 좀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자기가 이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는 그런 개인적인 지원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개인별로 꿈을 갖고 계신데 그 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랑 꿈과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이루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을 실제 좀 환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일어나기도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인이 이런저런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당사자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서포트메이트 분들은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립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경험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가족과 서포트메이트가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건 앞서가거나 이끌기보다 그 옆을 함께 걷는 일입니다. 서포트메이트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그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함께 가고 해보고 싶던 일을 함께 경험하며 삶의 반경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친구로서 당사자의 곁을 지키며 관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과 장소, 그리고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오니음의 여정에는 4명의 서포트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형태로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 걸음에 맞추는 일. 그 조용한 동행 속에서 서로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애인 분들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함께 살아가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라는 인식이 조금 강했었던 것 같은데,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뭔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주변에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말고는 장애인 친구들이라는 느낌이 사실 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고 내가 잘 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도 같이 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팀원들 모두가 살짝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긴장됨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 팀원들이랑 같이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자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 스터디 덕분에 처음부터 조금 더 나아진 인식으로 당사자분을 대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어지고 더 확장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설명 없이 딱 보기만 했을 때는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그냥 부모님 아래에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걸 도와준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자립을 말하는 범위도 넓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까지도 자립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생활 반경을 넓히는 활동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들 입장에선 자립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뭐 나는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할 거야. 또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고 등 비장애인들에게는 자립에 대한 어떤 시기나 방법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폭이 넓은데 사실 장애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빨리 하면 좋고 늦게 해도 상관없고 그런 개념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에게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되는 어떤 주변 환경이나 상황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이라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그냥 집을 떠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정말 앞으로 살아갈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관이나 뭐 우리 개인이나 이런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람찼던 순간은 매 순간 보람찼어요. 정말 매 순간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라에몽 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 2배 이상, 10배 이상 본인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최근에 활동을 했던 게 그 도라에몽님의 주변 분을 한 번 초대를 해서 같이 월미도에 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인형 뽑기도 하고 보드게임 카페 또 가서 막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친구랑 잘 놀고 왔다. 친구랑 오랜만에 뭐 카페에 가서 떠들고 게임하고 왔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도라에몽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떠들고 놀았던 순간이 마치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꼭 안아준 것 같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눈물이 날 뻔했잖아요. 되게 뭐랄까 저는 스스로 내가 그 정도의 도움을 주었나? 라고 했을 때 조금 의심이 가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놀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도라에몽님께서 느끼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평소에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소프트메이트와 함께 해서 스스로 주도하는 그런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딱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오니응 활동을 하면서 잘한 게 맞나라고 계속 의심을 해왔던 게 잘했다라고 좀 확신으로 바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8월 달에 진행했던 활동이 가장 보람이 찼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8월 달 때 만화 카페도 가고 같이 이제 저녁도 먹으면서 활동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단 둘이서 처음으로 같이 만화 카페에 먼저 들어가서 만화를 고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저희를 조금 약간 어색해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루와 관련된 만화를 고르시면서 자기가 이걸 왜 좋아했고 요즘에 이걸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해주시는 걸 보고 이제는 그래도 좀 시간이 흘러서 괜찮아지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서포트 메이트고 서포트라는 건 이제 지원이나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놀아도 되나? 이런 생각? 왜냐면 보통 프로젝트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뭔가 메이트, 도우미 혹은 뭐 멘토 이런 걸로 들어갈 때는 뭔가 무게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루 노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니음의 시간은 자신만의 색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서포트메이트와 함께 길을 걷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익숙하지 않던 세상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번졌습니다. 길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표현하는 일.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조금씩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점심 못 드시는 분들을 이제 점심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리고 기저귀도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놀고, 같이 말벗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보드게임 카페에서 언니 서포트메이트랑 같이 게임하면서 웃고 즐긴 시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지인이 초대해가지고 호야님, 토토님과 함께 같이 대화도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제 마음이 조식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제 이야기에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박승호라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나서 이제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호 씨는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이제 이용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용자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계속 혼자서 뭐 해보고 싶거나 혼자 어디 갔을 때 모두 데리고 가고 싶거나 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요번에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못한 것도 많았어가지고,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센터 안에서는 제가 선생님 쪽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입장이었다 보면은, 바깥에서는 저도 선생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다니는 친구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만화 카페 갔을 때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센터 안에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카페 안에서도 대화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 분위기가 편했어서 또 더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음 카페요. 왜냐면 이어복귀야 그거야 뭐요 각자 알아서 하는지 그때 대화에 너무 음악소리도 크고 하니까. 근데 마음 카페에 딱 이 조그만 공간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약간 친구들 오는 거죠. 제가 사실 친구들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 혼자 어디서 가서 친구들 대화하고 카페 가고 그런 걸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서포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공감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나도 공감치가 있구나. 소무님도 있고 고아야님, 토토님, 해피님, 나 같이 이 공감치가 있구나. 그렇게 처음 느껴져요. 엄마가 안아주고처럼 모든 사람이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같이 공감이 돼요. 네, 저는 20대 중반 남성 발달장애인 분의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일정을 조율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도 계획을 해보고, 또 본인이 초대하고 싶은 이웃을 지인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직접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화를 그렇게 잘 해보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먼저 대화를 하고, 그게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여행. 근데 우리가 국내 여행 당일치기로 가야 되잖아. 약간 얘기했던 지역.
하루님이 서울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 중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곳이 있는데 성수. 성수는 아까 뭐가 유명하겠죠? 팝업 스토리. 팝업.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할 수 있나요? 팝업 써주시고. 언니 안 먹었대. 언니 왜안 먹었어? 안 먹었지 엄마가. 네. 추운 날씨에. 어색해?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기도 찾아보고 예매도 해봤는데, 나도 저희 다른 사람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느꼈고요. 예전에 저 못했었는데, 지금 제가 길 찾아보고, 진짜 가보고, 이렇게 너무 나도 저한테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시간이 잘 계산이 안 돼서, 왜냐하면 또 버스 원미도에서 버스 타는 시각, 모노레일 타는 시각과 또 이제 출발의 시간, 만나는 시간 이렇게 겹치면 내가 몇 시에 가야지 이게 시간이 계산이 너무 어려웠어요. 소프트 언니들한테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혹시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저는 저희 속도반이 4명, 3명인데 그 사람도 함께 같이 기도 찾아보고 이제 그 원하는 데 있으면 제가 직접 안내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어요. 저희 아직 혼자서 이제 뭐 바에 가듯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뭐 혼자 버스 다니지, 지하철 다니지, 뭐 혼자 어디를 가듯이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저희 주거보 센터에서 더 배워가지고 더 배우는 혼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립은 저 혼자 생활한다고 막 너무 잘하고 그런 건 없고 제가 못할 때는 또 활동 보조 선생님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자립이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아직은 좀 그래요. 조금 자립은 좀 어른스럽다. 우선은 개인의 강점과 욕구를 통해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좀 사회에서 그 일원으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자립이지 않을까 싶어요. 발달장애인분이 그런 개인적인 역량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이런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이거를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인식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니음은 그렇게 희미했던 나의 색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색들은 이제 누구의 기준에도 속하지 않은 자신만의 빛을 내며 존재합니다. 저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하신 20대 이제 중반의 도라에몽님께서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편이세요. 그래서 그냥 왁자지껄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팀의 20대 중반의 여성분의 활동에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또 약간 조용하시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보드게임 카페 가서 굉장히 왁자지껄 놀고 분위기도 풀고 뭘 좋아하는지, 최근에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그분이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뭔가
비슷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약간 서포트 웨이트의 역할이 조금 더 경직되지 않게 같이 북돋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공유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활동을 준비하다 보면은 다음에는 어떤 걸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마다 뭔가 저는 되게 당연하게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간과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뭐 만화 카페를 간다거나 보드게임 카페를 갈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학창 시절 때 너무나 자주 가던 일상적인 그런 놀이여서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님께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고 저희랑 처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점을 많이 간과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처음 경험하는 걸 해보려고 하면은 사실 설렘도 있지만 그만큼 떨리고 긴장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이라는 것도 앞으로 하루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런 경험들을 나누어 주면은 조금은 더 익숙한 어쨌든 한 번은 들었던 내용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약간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 나라에 처음 가다 보니까 이 나라 애들은 어떻게 하고 놀지? 약간 비어퐁 이런 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궁금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뭔가 하루님이 저희랑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도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가면 너가 몰랐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해봐야 된다라고 말해주면 되게 해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뒤져봤을 때는 안 나오고 약간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오니움 사업을 접하기 전에는 저희는 그저 뭐 A 플랜, B 플랜 해가지고 좀 정해진 계획 안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이 되게 내재된, 잠재된 요구가 많은데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기준에 맞춰서 제공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분의 그 잠재된 강점이나 욕구를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좀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이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되게 오랫동안 나눠보고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보다 하실 수 있는 게 많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명의 당사자분들을 같이 만났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이제 제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정말 강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날 때도 이제 항상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강점이 뭔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은 저의 태도나 뭐 인식 이런 게 아니라 길을 같이 다니다 보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안 좋은 인식 혹은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저는 사람들이 많이 마주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다른 나라에 가거나 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좀 많이 만나 뵐 수 있는 그냥 거리 자체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길을 돌아다녀 봤을 때 장애인분들을 마주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서 서로를 많이 마주하고 서로를 서로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가시화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회가 사실은 여러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런 노력과 더불어 사실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잖아요. 개인이 이런 인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같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2년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저희 같은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많은 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소리를 내주시고 많이 나와주셔서 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나와서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마주할 수 있도록 좀 다들 용기를 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터디 할 때 느꼈던 건데 그 특수학교랑 일반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발달 장애인 분들 중에서 경계성에 속하는 분들은 특수학교에서는 조금 더 눈에 튀고 일반 학교에서는 눈에 튀고 그래서 약간 어디에도 낄 수 없어서 그 점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연화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그냥 마냥 장애인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담고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들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맞닿아서 어우러지는 그런 순간이 꼭 오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피트 몬드리안의 그림은 우리네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들이 만나 균형을 이루듯 우리 사회도 각자의 색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눈에 띈다고 해서 조화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품 속 흙과 배기로 수놓인 빨강, 파랑, 노랑이 있기에 세상은 살아 숨쉬고 그 다름이 세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색이 모여 비로소 우리라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색을 찾기 위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색을 말합니다. 저는 하늘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이 되게 밝고 어떻게 보면 약간 투명한 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막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고 계속 뭔가 밝았던 것 같거든요. 뭔가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이것도 성취를 할 수가 있고 요거 더 나아가서는 요것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늘색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연노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면을 찾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어서 노란색이 좀 밝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빨간색이요. 약간 빨간색 보면 되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빨간색 보면 약간 불이 확 트인 느낌은 가슴이 뜨거워지죠. 노란 색깔? 밝고 긍정적이어서. 분홍색인데요. 뭔가 분홍색 하면 저는 계절로 치면 약간 봄이 떠올라요. 약간 알록달록한 꽃들 사이에 어떤 분홍색이 약간 화사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생명이 피어나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주는 어떤 계절의 봄이 떠오르는 그런 분홍색이 저 같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저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빨간색을 골랐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저는 여름이 저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한 생명력이 피어나고 이파리가 무성해서 가장 크게 자라는 시기가 여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저는 항상 뭔가 도전하고 태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뭔가 열정적이게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서 저는 언제나 붉은 빨강을 저의 색깔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색깔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제 추구미가 약간 초록색인데 저는 그 여름에 그 서울숲 같은 데 가면 약간 푸릇푸릇하게 그 자라있는 나무의 초록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그거 보러 서울숲까지 가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록색이 본인의 색깔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색 계열?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그런 계열의 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색 계열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남색이 어떤 색들과 모여 있을 때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고 또 느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랑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 저를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주고 싶기 때문에 그 색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색이 만나 하나의 풍경을 이루듯 우리의 색도 모여 하나의 따뜻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튀고 조금은 흔들리지만 그들이 보여준 색은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어지지 않은 진정한 자신만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색은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서로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자립은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색으로 세상을 채우며 서로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당신이 당신만의 색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풍부하고 따뜻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